동화 핵심만 꼭꼭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트홍의 생명과학 2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강의는 효소의 작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활성화 에너지와 효소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활성화 에너지란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물끼리 서로 만나야 하죠. 이 반응물들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더욱더 활발하게 충돌할 수 있고 결국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바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자 수가 더욱더 많아지고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수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반응물인 기질과 직접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춥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는 생체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효소인 것이죠. 반응 전후로 이 효소는 변하지 않고 활성화 에너지만 감소시키며 반응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 포인트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기억이 바로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이고 니은이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즉,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흡열 반응은 이 부분이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고 니은이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즉, 흡열 반응일 때 효소는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반응물을 중심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낸다. 이 흡열 반응에서도 반응물을 중심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반응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효소의 특성을 소화효소인 수크레이스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크레이스는 기질이 결합할 수 있는 활성 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에 꼭 들어맞는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하는데요. 설탕과 엿당은 평면으로 보기에는 구조가 비슷해 보이지만 입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수크레이스는 설탕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효소와 기질이 만나서 복합체를 이루는데요. 이것을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고 이때 효소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됩니다. 이 효소는 물을 첨가해서 설탕을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데요. 효소가 기능을 마치면 생성물이 분리되고 그리고 이 효소는 재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 수크레이스와 같은 소화효소들은 기질에 물을 첨가해서 분해하는 효소로 효소의 6가지 종류 중 가수분해 효소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바탕으로 이 4가지 물질에 대해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를 생각해 볼까요? 자, 먼저 기질은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생성물은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농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효소를 보면요. 어느 정도 농도에 있다가 이렇게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낮아졌다가 다시 반응이 끝나면 회복되는 그래프 양상을 보입니다. 효소는 변하지 않지만 현재 이 효소와 효소 기질 복합체를 분리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의 효소 기질 복합체는 반대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했다가 반응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줄어드는 그래프 양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그래프를 모두 합쳐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효소들의 구조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효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효소는 단백질과 함께 비단백질 성분인 보조인자가 함께 있어야 활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효소 중에는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활성을 나타내는 효소도 있는데요. 많은 소화효소들이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효소는 보조인자가 함께 있어야 완전한 효소 활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효소 활성을 나타내는 효소를 바로 전효소라고 합니다. 이 전효소는요, 주효소와 보조인자로 구성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주효소는요, 효소의 단백질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pH와 온도의 영향을 받아 변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보조인자는요, 단백질 부분이 아니므로 pH와 온도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되고, 보조인자에는 조효소와 금속 이온이 있습니다. 자, 헷갈리지 않도록 보조의 조를 사용해서 조효소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단백질이 아닌 유기물이며 주로 비타민이 여기에 이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반응이 끝나면 주효소로부터 분리되는데요. 특징적인 것이 한 종류의 조효소가 여러 종류의 주효소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효소의 예를 알아두세요. 광합성과 세포호흡에서 나오는 조효소인 NAD+, NADP+, FAD가 바로 조효소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보조인자에는 금속이온도 있는데요. 이 금속이온은 일반적으로 주효소와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반응이 끝나도 주효소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철, 구리, 아연, 마그네슘이 해당되기 때문에 영양제로도 많이 섭취하고 있죠. 자, 이런 효소의 종류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전이효소는 특정 기질의 작용기를 떼어서 다른 분자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산화효소는요, ATP를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하고 단백질에 무기인산을 붙여서 단백질의 구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가 제거 효소, 부가 첨가하고 제거하는 효소입니다. 자, 이것은요, 가수분해나 산화에 의하지 않고 기질에서 작용기를 제거하거나 작용기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효소인데요. 탈탄산 효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문제로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가수분해 요소, 물 분자를 첨가하여서 기질을 분해합니다. 대부분의 소화효소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예를 들어 아밀레이스가 있습니다. 산화환원 효소, 바로 수소나 산소 원자 또는 전자를 다른 분자에 전달하는데요. 이 탈수소 효소에는 방금 전에 보았던 조효소인 NAD 플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AD 플러스가 하는 역할이 바로 특정 기질에서 수소를 떼어내고 다른 분자에 이 수소를 전달하는 수소 운반체의 역할을 합니다. 산화환원 반응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산화는 먼저 산소를 얻는 반응, 환원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죠. 수소나 전자를 잃어도 산화라고 하고, 수소와 전자를 얻었을 때 환원이라고 합니다. 산화와 환원의 개념도 여기에서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성질화 요소입니다. 기질 내 원자 배열을 바꿔 이성질체로 분자 구조를 변형하는 건데요. 육탄당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포도당이죠. 이 포도당의 화학식은 C6H12O6입니다. 이 포도당에 육탄당 이성질화 효소가 작용하면 과당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신기한 것은 이 과당도 화학식이 C6H12O6입니다. 즉, 원자들의 구성은 똑같으나 이 배열이 달라져서 서로 다른 분자 구조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이성질체이죠. 자, 마지막으로 연결효소입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여 두 개의 기질을 연결하는데요.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를 이어주는 DNA 연결효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효소의 종류는 보기에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하는데요. 자, 외우는 방법은 앞 글자를 따서 외우면 됩니다. 전, 부, 가, 산, 이, 연. 전부가 산이연.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저해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